200억 원의 거대한 자본이 드디어 불꽃차고 생중계 현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의혹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 당초 불꽃차고는 순수 야구 팬들과 독립리그 선수들이 만들어낸 리얼한 드라마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 생방송 중 벌어진 일련의 장면들은 그런 순수성을 정면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주말 방송된 생중계 경기 중간에 벌어졌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중계 카메라가 경기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인물을 반복적으로 클로즈업했고 그 인물은 공교롭게도 바로 200억 원 스폰서의 핵심 관계자로 밝혀졌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 각도와 타이밍이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관객들은 처음엔 제작진의 실수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어나온 장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중계화면에는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의도적으로 반복 노출되었고 해설자의 멘트조차 광고를 연상케 하는 문구들로 가득 찼다. 이에 대해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이게 리얼리티 야구인가요? 아니면 광고 방송인가요? 순수한 리그라더니 결국 돈에 무릎 꿇은 거네요. 라며 팬들은 격분했고 SNS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련 장면들이 퍼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장면들이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되었다는 점이다. 사전 조율된 방송이었다면 편집으로 가릴 수 있었을 텐데 생중계라는 점에서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누가 왜 이런 기획을 했는가로 옮겨갔다. 팬들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실수나 연출 과오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본격적으로 리그에 손을 댔다는 명백한 신호탄이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200억 스폰서의 정체는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불꽃차고 제작진과 연결되었을까? 처음으로 의혹의 대상이 된 인물은 불꽃차고 초기 기획회의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한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여러 스포츠 예능에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광고 노출과 브랜딩에 있어 과감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업계를 그의 회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투자 극대화를 표방하며 예능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에 집중해왔다. 불꽃차고 제작진은 그간 이 회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생중계 장면 이후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오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해당 고발자는 시즌 초부터 제작회의에 그 투자사 관계자가 매번 참석했고 일부 선수들의 출전 순서나 편집 방향까지 조율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심지어 이 고발자는 특정 회의록까지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중계 중 특정 인물을 부각하라, 스폰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선수 위치 조정 요청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문서가 사실로 확인되자 팬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야구 예능이라는 순수한 형식을 믿고 응원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콘텐츠 조작을 넘어 조작된 감동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리그에 참가했던 일부 선수들조차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상업적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침통함을 드러냈다. 한 익명의 선수는 분명히 우리는 리얼 스포츠의 정신을 믿고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설정된 연극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고 동시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논란의 중심이 된 생중계 장면 이후 팬들과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이 사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방송사고일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의견도 있었지만 방송을 세밀하게 되돌려본 이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황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된다. 먼저 생중계 화면의 흐름 자체가 이전 시즌들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과거에는 경기 중심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던 카메라가 이번 시즌 들어 점차 인물 중심, 특히 비선수 출연자나 관중석 특정 인물의 클로즈업 빈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경기에서는 한 브랜드 로고가 10분에 한 번꼴로 반복 노출되었으며 그 로고가 위치한 광고판 앞에서 경기의 주요 장면들이 구연히 벌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야구는 위치 싸움이 중요한 스포츠인 만큼 이러한 장면 배치는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포츠 중계 전문가 A씨는 기본적으로 생중계 카메라는 경기의 중심, 즉 투수와 타자, 수비 위치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는 불필요한 인물 클로즈업과 배경 광고 노출이 지나치게 반복됐다며 의도성을 의심했다. 이러한 분석은 팬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꽃차구 갤러리. 야구는 순수하다 같은 팬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방송 캡처 이미지와 영상 분석 자료가 시간 단위로 공유되었고 팬들은 직접 해당 장면들의 시간대, 노출 빈도, 인물의 동선 등을 정리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특정 인물의 의도적 노출 타이밍이었다. 문제의 스폰서 관계자는 경기가 중단되거나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마다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그 표정이나 제스처 역시 너무나도 의도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 시청자는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각본처럼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움직인다. 이건 단순히 카메라 감독의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누군가 중계 흐름에 사전 개입했거나 혹은 중계 화면 구성에 대해 외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단순한 팬들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번졌고 심지어 일부 야구 관련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긴급 분석 콘텐츠를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방송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익명으로 입을 열면서 사태는 점점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한 전직 중계 프로듀서는 이런 식의 노출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사전에 세부 계획을 짰고 방송 진행자나 카메라맨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건 기획 수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단언했다. 팬들은 분노했다. 불꽃차구를 통해 감동받고 눈물 흘리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느껴왔던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자본적 목적을 위한 연출이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배신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었다. 편집도, 필터도, 어떠한 사전 조율도 없이 그대로 전파를 탄 생중계 속 충격적인 화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날아들었다. 당시 상황은 경기 중반. 점수차가 좁혀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점이었다. 타자가 홈런성 타구를 날리며 관중이 열광하고 있던 그 순간. 카메라는 갑자기 관중석의 한 인물을 클로즈업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바로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200억 스폰서 기업의 실질적 최고위 인사였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인물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통화 중 입모양으로 지금이다. 비춰라 라는 말로 추정되는 발언을 반복했고 그 직후 카메라는 정확히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여 구체적 브랜드 배너와 함께 특정 관중의 응원 장면을 송출했다. 이 연출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경기 내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고 중계가 끝난 후 유튜브 및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스폰서가 실시간으로 방송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리얼 스포츠 예능이라는 불꽃야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생방송이 아니라 조종방송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장면은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편집되지 않은 조작의 증거로 캡처되어 공유됐다. 어떤 시청자는 그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고, 이건 기획된 연출이다. 표정, 타이밍, 카메라 이동까지 완벽하게 사전 각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해당 인물의 주변을 확대한 영상에서는 귀에 꽂은 무전기와 옆에 있는 보조 스태프로 보이는 인물이 방송 송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장면까지 잡히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고, 불꽃야구 공식 SNS에는 항의성 댓글이 폭주했다. 당장 사실을 해명하라. 리얼리티를 가장한 광고극을 중단하라는 외침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방송 이튿날, 한 매체가 폭로성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 장면은 스폰서 측 요청으로 중계화면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는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도였다. 제작진 측은 처음엔 우연이라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증거 영상과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급기야 방송사 내부 관계자도 익명으로 광고주 압력이 심해 제작진이 실시간 중계 화면에 개입당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로써 의혹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불꽃야구는 순수 리그가 아니었고 이미 거대한 자본과 정치적 계산 아래 설계된 쇼였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팬들의 배신감은 분노로 변했고 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방송 논란이 아니라 문화 조작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간 직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꽃야구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고 이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팬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리그를 위해 직접 티켓을 구매하고 자발적으로 홍보에 동참하며 순수한 스포츠의 감동을 믿어왔던 팬들에게 이번 사태는 뼛속까지 배신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하루 사이에 불꽃야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천 개의 항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 대부분이 돈에 눈이 먼 쓰레기 방송, 진정성은 어디 갔냐, 시청자를 기만하지 말라는 등 분노에 찬 외침으로 가득했다. 이에 대해 방송국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제작진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회피성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해명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스폰서 기업 또한 초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소비자 불매운동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중계 노출은 제작사의 자율 판단이었으며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무책임한 회피였다. 결국 분노의 불길은 출연 선수들로까지 옮겨갔다.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들마저 알고도 침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선수들의 SNS에까지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경기에만 집중했던 선수들이었다. 이에 몇몇 선수는 개인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우리 역시 생방송에서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단 한 차례도 스폰서 측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고백이 이어졌고 그 진정성 있는 태도에 일부 팬들은 비난을 멈추기 시작했다. 한 선수가 남긴 장문의 글이 특히 화제가 됐다. 그는 우리는 진심으로 야구를 했고 감정을 드러내며 뛰었다. 그런데 그 감정조차 누군가의 마케팅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수만 건이 공유와 댓글을 이끌어냈고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보호 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잘못은 자본과 기획자에게 있다. 선수는 조작된 무대 위 희생양일 뿐이다 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며
여론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방송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스폰서 측 역시 뚜렷한 사과나 수습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었다. 이 와중에 시즌은 계속되고 있었고, 경기장은 예전만큼의 함성과 환호를 더 이상 담아내지 못했다. 선수들의 눈빛에서도, 팬들의 표정에서도 어디선가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냉소와 불신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 이상의 문제였다. 그것은 한국 스포츠 예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방송 프로그램의 조작 논란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리얼리티와 예능의 경계, 스포츠와 상업성의 갈등, 그리고 콘텐츠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신뢰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동안 프로리그에서 밀려났거나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플랫폼이었고, 동시에 팬들에게는 현실적인 감동과 긴장감을 안겨주는 신선한 콘텐츠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감동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시청자들이 믿고 따라온 진심은 알고 보니 누군가의 마케팅 전략 속에서 조율된 감정이었고, 선수들의 눈물과 땀은 광고주가 설계한 드라마 속 연출이었던 것이다. 방송이 감정을 조작하고 스포츠가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전락한 이 현실은 단순한 콘텐츠 비판을 넘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진실 같은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가? 한 미디어 비평가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다. 감정을 사유하고 의도를 분석하며 프로그램 너머의 구조까지 추적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었다. 불꽃야구 사태는 그 각성의 시작점일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SNS와 포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뜨거운 담론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감동받았던 장면, 눈물 흘렸던 순간이 전부 조작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웃고 울어야 하나요? 라는 자조 섞인 질문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지 비극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콘텐츠 업계는 더 이상 돈이 되는 방향만 좇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팬덤의 분노, 선수의 고백, 내부 고발자의 용기, 그리고 깨어난 시청자들의 의심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콘텐츠 제작사에서는 리얼리티의 본질을 되찾겠다. 광고와 본방송의 선을 명확히 그리겠다는 자정선언을 내놓았고, 실제로 몇몇 프로그램은 제작 방식을 전면 수정하거나 생중계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시청자의 불신이 있었다.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다시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무대 뒤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자본이 개입했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감동도 더 이상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꽃야구는 지금 그 진심을 회복하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팬들은 여전히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품고 있다.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다. 불꽃야구는 이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더 이상 제작진이나 스폰서, 방송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감시하며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현실의 몫이 되었다.